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MBC 스트레이트가 김건희의 녹음 파일 일부를 공개하는 방송이 끝났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실망하시고 허탈하셨을 겁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치 고관심층이라 더더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적지 않게 놀랐을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략 25분 정도 되는 분량의 시간 동안 보도된 이날 방송 내용을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결국 윤석열의 실세는 김건희가 맞다라는 것과 역시 저들이 권력을 잡으려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서로 나눠먹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으로 요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송된 보도 내용만을 놓고 보면 오히려 김건희 해명만 더 키워준 꼴이 되었다라는 평가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대선판이 흔들릴 만큼 큰 내용은 없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들만큼은 드러났습니다.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고 김건희가 뒤에서 윤석열을 조종하고 참모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영부인을 폐지하고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던 윤석열의 말은 다 뻘소리였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김건희는 이명수 기자와의 첫 전화에서부터 서울의 소리에 후원했다는 말로 오히려 기자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도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필살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보원 역할을 요구했고 표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상을 놓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 측에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커바네 컨텐츠 사무실에서 이명수 기자에게 윤석열의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에게 강의도 맡겼습니다. 30분 강의에 김건희는 강의료로 105만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30분 강의치고는 상당히 큰 액수를 지불을 했는데 누나의 마음이라면서 지불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도 우리 쪽에 일을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포석이 깔려있는 그런 의도로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김건희는 기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쪽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다는 말로 계속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줄리가 아니다. 보수가 미투 안 터지는 것이 돈을 챙겨주니까 안 터지는 것이다. 홍준표 까는 게 슈퍼챗이 더 많이 나온다. 김종인이 왜 안 오겠냐? 이쪽에는 먹을 게 많다. 박근혜는 보수가 탄핵시킨 것이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내가 양재택과 뭐가 아쉬워 동거를 했겠냐? 그냥 셋이 여행 가는 것이다. 등등이었습니다. 양재택과 여행을 갔다는 게 왜 출입국 기록에 없을까요? 이 부분도 아이러니합니다. 줄기차게 그런 적 없다던 입장에서 하나가 들통나 버렸습니다. 자, 여튼 김건희가 떠든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포장을 잘하고 무엇이든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매수하는데 아주 정형화된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어제 방송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스스로 기자를 매수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해먹기 위해서라는 것과 윤석열 뒤에서 본인이 정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제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김건희 방송이 끝나자마자 형법의 최고학자이신 주옥 전 장관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공직선거법 97조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제235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97조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올려주셨습니다. 고로 김건희는 이 조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딱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MBC가 법원으로부터 방송금지 처분을 받아서 공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권 잡으면 서울의 소리 거기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는 내용과 열린 공감에 대해서는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입건한다. 그게 무서운 거다 라며 굳이 자신들이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될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한 윤석열 손바닥 왕자 논란에 대해서는 동네 할머니가 맨날 이렇게 써준다며 거절할 수 없어 쓰고 갔는데 이게 무슨 무속인이냐, 무속인이 어딨냐, 무속인 만나면 여긴 금방 소문난다, 그리고 우리는 무속인 안 만난다, 내가 더 세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알지 무슨 무속인을 만나냐라는 통화 내용도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그런 건 하루 이틀 이슈다, 중요한 게 아니다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장면도 방송이 됐습니다. 자, 이 외에도 서울의 소리에서 원본을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링크는 올라오는 대로 걸어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닌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서 그런지 웬만한 잡음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순실은 김건희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듯 보입니다. 방송이 보도된 이후 주옥 전 장관님은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라고 소회를 밝히셨고, 홍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뜰투뷰들이 경선 때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폄훼하고 물어뜯고 했는지 김건희 인터뷰를 잠시만 봐도 짐작할 만하다. 다른 편파 언론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김종인이 먹을 게 있으니 왔다라는 말도 충격이고, 탄핵을 주도한 보수들은 바보라는 말도 충격이고, 돈을 주니 보수들은 미투가 없다는 말도 충격일 뿐만 아니라 미투 없는 세상은 삭막하다는 말도 충격이다. 조국 사태를 키운 건 민주당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지 앞으로 나오겠지만 곧 나올 전문을 보면 경선 때 총괄 주요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올 것으로 본다. 참 대단한 여장부다. 이번에 MBC는 시청자를 우롱하는 변죽만 올리고 시청률 장사만 잘했다라고 MBC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진해원 검사는 돈을 주니까 안 터지지 결국 돈이었다라는 말로 평가를 했고, 전호용 역사학자는 페이스북에 MBC 스테이트를 보고 알게 된 것, 첫 번째, 김건희가 윤석열 캠프의 비선 실세라는 것, 캠프가 정부로 바뀌어도 그러리라는 것, 두 번째, 양다리가 그의 생활 신조라는 것, 세 번째, 도사님들이 그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보기 전에도 알았던 것, 윤석열과 김건희는 확실한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라는 말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주 재밌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